오늘은 이제 좀 이제 큰 어떤 그 좀 강의 주제가 깊고 풍부한 속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라 이런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좀 내면적 속성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좀 이제 개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재를 붙여야 돼. 그것이가 사전 속 의미라거나 이제 딱 그거에만 딱 고착을 시키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뭔가 저 자신의 뭐 이제 생각을 좀 풍부하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주 선생 첫 대목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생활 속에서 여기부터요? 예. 생활 속에서 흔히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상에서의 관찰이란 삶 속에서 걷어올린 절실한 체험, 이상적인 이미지, 강렬한 느낌이나 감정, 불현듯 스쳐오는 영감, 무의식 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생각,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얻어진 통찰 등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물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시각, 그리고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시를 쓰는 첫 번째 덕목이다. 말하자면 뭐 약간 좀 따뜻한 뭐 그런 거 같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거나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어떤 거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감수성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그냥 어떤 좀 이렇게 산문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우리가 좀 그림이 잘 그려지도록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어떤 남들과 다른 시각이라든가 이제 그러는 건데 주 선생님 그 처음에 그 좀 시 좀 읽어주시고요. 부엌의 불빛은 어머니의 무릎처럼 따뜻하다. 저녁은 팥죽 한 그릇처럼 조용히 끓고 접시에 놓인 불빛을 고양이는 다정히 핥는다. 수돗물을 틀면 쏴 불빛이 쏟아진다. 부엌의 불빛 아래 엎드려 아이는 오늘의 숙제를 끝내고 때로는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의 등유가 되어 부엌의 불빛을 꺼지지 않게 한다. 불빛을 삼킨 개가 하늘을 향해 지저대면 하늘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첫 별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엌의 불빛이라는 걸 그거가 이제 말하자면 되게 요걸 인식할 때 불빛이 뭔가 좀 어둡다라든가 시골이니까 어둡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땅거미가 몰려온다 이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거 좀 어둠을 몰아내는 불빛을 어머니의 손길로 있다고 인식을 표현한 왜냐하면 어머니가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이제 가정을 해준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하지만은 수돗물을 틀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수돗물을 틀면은 뭐 이제 물이 쏟아진다 하기보다는 또 이제 말하자면 불빛이 쏟아진다. 수돗물이 청각인데 어떤 거 불빛이 쏟아진다 하면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수돗물을 틀면은 뭐 따뜻한 깨끗한 물이 쏟아진다라든가 어떤 거 좀 따뜻한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불빛이 환한 불빛이 쏟아진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우리 같은 거 좀 뭐랄까 청각을 시각으로 바꾸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로 등유가 되었던 거 어머니의 눈물이었던 거 우리가 등잔불처럼 이제 식구들을 환히 밝혀준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은 그림도 얇게 그려지면서 그 불빛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어머니의 어떤 거 좀 따뜻한 보살핌이라 사랑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이제 시각을 잡아서 이제 썼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거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요건 이제 우리 같은 거 좀 아침 이슬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시를 썼는데 그래서 아침 이슬은 좀 깨끗하다라든가 뭐 이제 신선하다라든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하는데 이현숙 선생님이 이제 좀 작품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아침 산책길 숲속 거미줄에 이슬이 걸려 있다. 다들 눈부셔라 눈부셔라 하지만 이슬이 마를 동안 눈먼 먹잇감도 걸리지 않을 다 드러나 버린 거미줄. 안개 낀 삶의 막막함에 때로는 밥보다 씨가 더 필요한 날도 있겠지만 허공의 어둠을 훑어 이슬을 닦으면 틀림없이 배가 고프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이제 일종의 병치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죠.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 이제 누구는 어떤 거 좀 맑다, 깨끗하다 그러지만은 이슬이 맺히니까 이제 벌레가 하나도 안 잡힌다. 하면 어떤 거 좀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산다. 그런 것처럼 이제 거미줄에도 이슬이 걸려버리면은 거의 벌레라든가 잠자리라든가 끈적끈적해서 잡혀야 되는데, 맞아면 가을이 돼도 먹고 살 것이, 거미가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다. 그것을 뒤에 보면 이제 어떤 것 좀 이제, 밥보다 씨가 필요한 날도 있겠지만, 허공 어둠은, 때 이슬을 낚이면 틀림없이 배가 고프다. 시인들이 말하자면 어떤 이슬을 먹고 사는 게 뭔가, 사는 것처럼,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글 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 배가 고프다 이런 거하고 어떤 거 병치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거 자체가 간단한 거지만 이제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 걸 그래서 뭔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아침이 새로 밝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슬에 이제 거미줄에 이슬이 맺히면 먹을 것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인의 어떤 거 좀 시인이라든가 좀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의 처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거 병치를 하니까 이제 시가 짧은 시지만 이제 공경업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뭐 좀 평범한 시인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시를 어떻게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물을 어떤 거 만날 때 남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거 본다 이런 거가 이제 어떻든지 시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 해석 부분 조금 읽어주시고요. 거미줄에 이슬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다 보면서 눈부셔라 눈부셔라 하겠지만 거미 입장에서는 거미줄이 다 드러나 있어 이슬이 마를 동안 눈먼 먹잇감도 걸리지 않는다. 제2연에 가서 거미의 입장은 시인의 처지가 된다. 안개 낀 삶의 막막함이 느껴질 때 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시일 테지만 시가 언제 재화가 되어 우리에게 온 적이 있었던가. 일단 이렇게 약간 어떤 병치로 이렇게 되면 꼭 시뿐만 아니라 어떤 것 좀 뭔가 뜻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재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따르지 않는 세상 어떤 거 풍조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떤 거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 하는 것도 뭐냐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거 새로운 어떤 거 각도에서 맑다, 깨끗하다, 눈부시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그것을 어떤 거 좀 우리가 통상간 인식보다는 좀 가난이라든가 이제 뭔가 좀 어떤 거 소리 환히 들여다 보이는 어떤 거 그런 거다라든가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유자효 시인의 어떤 거 좀 뭔가 제목이 새를 주제로 한 시인데 이제 유자효 선생은 전두환 정권 때는 원래가 시도 쓰고 시조도 쓰고 이런 분인데 KBS 기자로 이제 파리 특파원도 하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그때는 좀 잘 나가다가 그 뒤에는 이제 SBS에서 해설위원도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약간은 그 튀는 역할이라든가 친정권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만 그래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시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힘들고 세상이 막 흔들리고 하는데 본인이 나중에 그냥 요즘도 시를 이 양반이 한국 뭐 시인협회 부회장도 하고 그래서 상대에서 시를 좀 이제 좋은 시를 좀 많이 썼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막 권력을 막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거나 권력에 탐하는 그런 걸 좀 줄이면서 이제 시로 돌아와가지고 그 시학에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라고 하는 걸 하는데 새를 그러면 어디서 녹냐? 산불 속에서도 이제 어떤 거 살아남은 새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데 저 김순옥 선생님과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산불이 났다. 불을 바다 쪽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새는 너무 위를 맴돌며 애타게 울부짖었다. 그곳에는 새의 둥지가 있었다. 화염이 나무를 타고 오르자 새의 안타까운 날개짓은 속도를 더해갔다. 마치 그 불을 끄기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둥지가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 새는 벼락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감싸 안았다. 갓 부화한 둥지 속의 새끼들은 그리고는 순식간에 작은 불덩이가 되었다. 홈페이에는 덩어리들은 날개 속에 감싸 안은 작은 화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이제는 어떤 거 이제 그 불에 타 죽은 새라고 애들이 타 죽는 것을 이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모성이라든가 모성이라는 어떤 거 좀 산불이 나는 가운데서 새가 이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들은 끝까지 어떤 걸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산화돼 버린 어떤 거 좀 타버린 그런 새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다 또 어떤 거 병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 이제 폼페이에 어떤 거 지진이 났을 때 어떤 거 이제 또 병아리를 날개 속에 이제 안고 있다가 어떤 거 좀 죽은 어떤 거 좀 어미 닭들 화석이 있다 어떤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폼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거 인간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좀 이제 그 대단하고 이렇게 뭐 자기 희생이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시고요. 이자요 시인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베수비오 화산 폭발의 비극상을 현재의 시간으로 재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폼페이의 유적지에서 본 닭의 화석에서는 그는 죽음이나 절망, 슬픔처럼 어두운 모습이 아닌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다. 뜨겁게 잿빛이 된 돌멩이 하나에서 그 사랑의 유효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새에서 어미의 사랑은 목숨을 추월해 화석이라는 형태로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은 날개짓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운명이었지만 어미와 새끼들은 한 몸으로 오롯이 작은 불덩이가 되어 행복한 산화를 했다. 이런 거 신문에 기사에서 나오시 약간 상상력이 이제 좀 발휘되었을 건데 어떻든지 그런 새라는 소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종록이 풍금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새의 어떤 거 발하고 풍금 건반하고 연결시키면서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풍금 건반이 전부 다 이렇게 망가지듯이 새의 다리도 좀 망가진 것을 또 어떤 거 좀 공장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좀 망가진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상상력으로 좀 발전을 시켰는데 이번에 각자 어떤 거 좀 상상력이라 하는 것은 시인마다 이렇게 달리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관찰을 해서 자기만의 이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신문에 보도된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데 일단 체험작 옛날에 폼페이에 가서 양반 유럽 특파원을 오래 했으니까 폼페이에 가서 본 것을
약간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그 화석을 이번 불났을 때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걸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상상력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자관 어떤 그 소재를 만났을 때 간단한 소재지만은 자기만의 어떤 거 보는 각도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작동을 어떤 거 시킬 때 우리 같은 건 이제 좀 남한테 이제 공감대가 표절이 아닌 자기만의 상상력과 공간이 이제 열리면서 더더 이제 시도 이제 더욱 설득력 있게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성우는 요즘에는 좀 뜸한데 원광대학교 이제 문해창작과를 나온 친구인데 상당히 어떤 거 좀 2000년대 초반에 대성 있는 시를 좀 써가지고 상당히 서정적인 농촌이라든가 이런 게서 농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재를 취해서 이제 서정적이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더니 약간 낯설게 하기 서정적인 방법으로 취하되 이제 어떤 거 뭔가 사물을 좀 이렇게 새롭게 들여다보게 하는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우리가 그런 기법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접시 오늘 이제 접시 가지고 이제 뭐 시를 이렇게 좀 썼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접시라는 소재를 딱 했을 때 나는 접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상상력을 좀 발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박성훈 씨가 이제 여러 이제 그 시단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이제 젊은 시인으로서 부각되어 있는 것은 또 어떤 연결 고리가 있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미연 선생님 편찬 좀 읽어주시고요. 접시가 깨진다.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한 접시들이 테이블 치며 깨지고 무릎을 치며 깨진다. 밥알 퉁기며 깨지고 튀어 올라 시가 재밌다고 상상이 가니까 너무 재밌다. 밥알 퉁기며 깨지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깨진다. 속 깊이 쌓여있던 접시들이 와르르 서로 등짝을 미치며 깨진다. 어휴 놀래라. 길을 막건 인상을 찡거리건 말건 신나게 깨진다. 엉덩이 들었다 놓으며 경쾌하게 깨진다. 키득키득 입속에서 나와 쉴 새 없이 깨지는 접시. 침 튀기며 나온 접시들이 손뼉을 치며 깨지고 어쩜 좋아 달을 구르며 깨진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깨져야 후렷한 접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깨져야 후련한 접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깨져야 안 보이는 접시. 근데 이것은 접시란 건 결국 환윤고 같은데 여성들이 좀 모였을 때 뭔가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우리가 흔히 접시가 깨진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접시가 깨지든 한다는 어떤 말 떼굴떼굴 여성들이 되게 남자들보다는 소프라노 성의 이제 어떤 거 목소리가 많으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여성들이 이렇게 깨진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억눌렸으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좀 그 같은 거 억눌러 놨던 것을 서로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자기들 풀어놓는다 그런 것이 이제 접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접시라는 거 이제 하여튼 이제 따뜻한 이제 정성을 기울인 어머니의 손길이 이제 아까 이중관하고는 어떤 거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중관은 너무 소박하고 어떤 거 좀 이미지 있지만은 이제 그것은 평서물적이었다면 여기 약간은 해체적이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제 시를 어떤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나 그 첫 회를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거 좀 낯설게 하고 새로운 화려한 이미지의 변주를 한다. 이렇게 읽는 재미를 주면서도 이제 여성들이 이제 좀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자기를 앞세우면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고요. 그러나 입속에서 나와 쉴 새 없이 깨지는 접시에 이르면 접시가 시적 화자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치채게 된다. 접시는 시인은 말도 되고 마음도 되는지라 결국 시인은 내면의 그 어떤 것을 털어내는 작업일 것이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분열된 세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 지금 있는 기존의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고 해체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일종의 구도 행위처럼 읽혀지기도 한다. 접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온전히 비웠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을 때 꼭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도 뭔가 어떤 자리에서 좀 털어놓지 못했던 말을 막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낼 때 있는 그 접시가 깨지듯이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언어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시를 좀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가깝습니다. 접시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약간 머릿속에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는 하여튼 접시가 깨지듯이 그냥 자기를 완전히 다 부숴 뜯듯이 그런 말을 좀 하는 우리들 어떤 좀 언어 습관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거 한다, 이렇게 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 쪽에 보면 이제 가스통, 또 이제 이것에 이제 이 양반도 2004년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데 안성호란 사람 작품인데, 그 뒤로는 작품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춘문예라고 하는 것도 꼭 완전히 자기 출세 같은 거 그런 관문이라기보다는 또 꾸준히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또 그 뒤에 또 잊혀지기도 하고, 이제 또 뭔가 새로운 또 이렇게 요즘에 뭐 국민 가수에서 막 무슨 딴 오디션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새롭게 막 자기를 어떻게 새로운 뭘 하듯이 또 이런 분들은 자기를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다지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가스통 있는 거 이제 마을 어떤 거 좀 가난한 마을 풍경이라거나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시를 썼는데, 주선생님 천천히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빈집 여기서 빈집의 풍경을 텔레비전이 우주로 송출한다. 텔레비전 위로 유리컵이 있고 그 속에서 감자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무가 되었다. 유리컵 속에서 감자는 죽고 감자만한 유리컵이 나무에 열렸다. 그 유리컵마다 바다가 출렁인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달력 속으로 노란 수상 스키 한 대가 사라진다. 손을 흔들어대는 벌거벗은 남녀의 벗어놓은 옷이 달력 곁 행거에 걸려있다. 여자의 빨간 치마를 남자의 양복 상의가 껴안고 있다. 벗어놓은 양말이 화장실로 걸어가고 화장실에 놓인 세탁기에선 양복 하의가 길거리에서 묻혀온 노래를 쿨렁거린다. 똑똑. 세일즈맨이 빈집에 노크를 하고 돌아선다. 똑똑. 물탱크의 물소리가 들린다. 수압은 낮고 지붕은 점점 무거워진다. 요거 이제 그냥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어떤 좀 이제 말하자면 낙강식 환유 어떤 거 수법인데요. 낙강식 환유라는 것은 이제 사물 하나를 가지고 사물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낙강식 환유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거리가 가까운 거하고 어떤 거 내면적인 성질이 비슷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좀 오기원 선생의 시에서 이제 방안에 뭐 캐세이퍼시키 이제 항공사 그림이 달려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갈대숲을 진짜 여행에 가야 되는데 그냥 벽지에 갈대숲이 있는 벽지가 있다라든가, 또 천장에는 별이 그려져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 이제 방 안에 갇혀서 있는 풍경, 갇혀 살아서 도시 어떤 거 좀 이제
비민들의 풍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오기훈 선생이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완전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빈지부 풍경을 텔레비전이 우주로 송출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주까지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바깥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겨우 우리가 좀 광화문도 가고 세상을 탐험을 해야 되는데 요즘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는 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박미연 선생이 기른 것처럼 이제 밭에서 진짜 감자를 길러야 되는데 유리컵 속에서 감자가 자란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푸른 바다를 가며 달력 속으로 노란 수상 스키 한 대가 자라진다. 진짜 어떤 스키를 타야 되는데 그냥 달력 속에서만 스키가 있다라든가 그런 어떤 건 도시 어떤 그 변두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길거리에서 묻혀온 노래를 어떤 거 이제 노래를 이제 쿨렁거리는데 말이야 진짜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 이제 하이가 이렇게 좀 어떤 거 이제 이렇게 좀 어떤 거 하는 모습을 한다라든가 하면서 또 이제 세일즈맨이 어떤 거 이제 빈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가.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게 되버린다라는 그런 어떤 거 도시 풍경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노란 물탱구와 가스통이 퇴력한 집 모퉁이를 돌아오는 빛을 베고 지붕에 누워 하늘을 본다. 500마리의 양, 900마리의 흰 오리가 줄을 지어 하늘을 걸어간다. 근데 이 시를 어떤 것이 이제 뽑은 사람이 김승희 선생하고 황지우가 뽑았는데 약간 이분들은 좀 해체적인 시를 좋아하고 새로운 감각을 좋아하니까 이런 시가 이제 그렇게 뭐 좋은 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물탱크와 가스통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올라가서 이거 똑같이 도시 풍경이 사람이 올라가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이제 배에 눕고 이어야 되는데 물탱크와 가스통이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다. 이런 거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어떤 거 좀 물질이 앞서는 거인 세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 요즘 도시 풍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해주는데 조금 심사평도 좀 읽어보시고요. 안성호 씨 가스통이 사는 동네를 당선작으로 결정하는데 우리가 동의한 것은 이 작품이 앞서 말한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비교의 차원에서 안성호 씨는 시를 형성할 줄 아는 능력과 선명한 한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린 앞으로 안성호 씨가 자신의 목소리가 있는 시,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아 안성호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 동맥경화에 걸린 한국시를 벌떡 일어서게 할 젊은 시의 쌩쌩한 육성을 듣고 싶다. 이분들 때 했을 때 아마 신춘문에 뭔가 좋은 시들이면 너무 이제 막 서로 모방하는 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시를 뽑기는 뽑았는데 완전히 어떤 거 좀 활달한 그런 어떤 거 상상력을 가진 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 볼 수 있는데 어떻든지 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스통이 하늘을 우리가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노란 물탱크와 가스통이 하늘을 보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거 좀 이렇게 요즘에 이제 뭔가 물질 진짜로 우리 같은 거 좀 사람이 어떤 사람답게 살지는 못하고 물질 어떤 거 지배를 받는 도시인들의 삶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약간 좀 개성적인 시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현숙 선생님 필경사 그거 좀 읽어주시고요. 한자가 이게 묵란인가요? 묵란. 야자? 이 봄은? 비자. 아, 그리고 맨 밑에는 이게 이제 녹청. 필경사가 엄지와 검지의 힘을 모아 철필로 원지 위에 글씨를 쓰듯이 별빛들을 쓰는 것임을 지금 알겠다. 별빛들은 이슬처럼 헬쓱해지도록 저무는 것도 아니고
별빛들은 묵난 잎새처럼 쳐 있는 것도 또는 그 아린 냄새처럼 당나무 각지에 배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빛들은 어린 갈매빛의 계곡 물소리로 반짝반짝 흐르는 것도 아니고 도장처럼 붉게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별빛들은 밤물 못이 옷고름처럼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별빛들은 여리여리 눈부셔 잘 보이지 않는 수평선 위에 흰 섬들을 바라보듯이 쳐다봐지지 않는 것임을 지금 알겠다. 국민학교 때 연필을 깎아 비자 열매빛 재활용지가 찢어지도록 꼭꼭 눌러 빼뚤빼뚤 글씨를 쓰듯이 그냥 별빛들은 아프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금 알겠다. 내가 늦은 소주에 취해 푸르게 취해 그녀를 아프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저 녹청 기왓장 위 별빛들을 쓰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지금 알겠다. 오태환 씨 이런 식으로 막 우리말을 이제 언어 맛을 살리면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약간 어떤 그 재미있게 어떤 언어를 추구하시니까 뭐 별빛이라 하는 거 하늘에 누가 글씨다는 그런 것처럼 이제 애인한테 여자한테 주는 말도 그처럼 뭐 이제 순수했으면 쓰겠다라는 것도 얘가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어떤 하지 아니다 그런 건데 약간 언어를 추구하는 어떤 그냥 개성적으로 쓰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럼 해석 부분 조금만 좀 읽어주시고요. 이 시는 아프고 아픈 한편의 영시로도 읽힌다. 달의 발빛듯 긴 스란치마자락 같은 5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의 끝부분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에 시의 젖가슴께에 놓인 반물 모시 옷고름에서 눈이 밝은 독자들은 어렴풋이 사랑스러운 여인의 그림자를 만났을 것이기에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는 한 여인에 대한 헌시로서 빼어난 문학적 정취에 그치지 않고 시적 우주를 창조한다. 그녀의 고유 명사 위에 크고 아픈 모성으로서 시가 더 씌워지는 대변전의 회오리를 이 여릿여릿한 시편을 감추고 있다. 시인이 사는 마을의 하늘에는 이슬과 목란과 계곡 물소리와 반물빛 치마저고리와 함께 참으로 아름다운 별들이 살고 있다. 이렇듯 사물이 잘 어우러진 좋은 시를 읽는 기쁨은 새로운 우주에 동참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약간 그렇더란 건데 계속 이 사람 막 이런 거 언어 있으면 그런 딱 추구하는 그 이미지를 추구하고 또 한국적인 걸 이렇게 막 좀 추구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내가 어떤가 하늘에 별이 떠 있듯이 내가 어떤 거 사랑하는 여인한테 말을 어떤 거 건넨다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순수하고 그런 말이지 우리가 별빛의 의미를 어떤 알 수 없듯이 참 어떤 거 이제 말을 건네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거 아무것도 아닌 산문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 시를 어떤 거 좀 시를 쓰는 글 재주라든가 기법으로 이제 이렇게 썼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거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 말씀드린 건 우리가 좀 정리하게 되면 어떤 자고 소재를 소재를 좀 약간 개성적인 방향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해석하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또 개성적이면서도 이제 읽는 사람은 이제 좀 공감을 이제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범하시지만 예제로 든 시에 있어서도 이제 윤성책 씨 아마 그 문학 사상인가 이 사람도 신춘문예로 당선됐던가 이제
문학사상으로 나온 부인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스테이플러를 보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차 약간 어떤 거 스테이플러 뭔가 뭐 잘 찝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반대로 기차가 이제 달리는 이제 탁탁탁탁 하는 거 같더니 기차로 이렇게 좀 그 모양도 약간 기차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어떤 그 시를 썼는데, 그래서 좀 김수롱 선생님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스테이플러 윤성태. 기차는 속력을 내면서 무게의 심지도 닦는다. 덜컹덜컹. 스테이플러가 가라앉았다 떠오른다. 입 벌린 어둠 속 구부러진 철침마냥 팔짱을 낀 승객들. 저마다 까칠한 영혼의 뒷면이다. 한 생에 그냥 스쳐가고 기억 없이 또 한 생이 넘쳐지고 아늑한 여백의 차창에 몇 겹씩 겹쳐지는 전생의 얼굴들. 철컥거리는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촘촘한 침묵을 박으며 내일이 뻗어간다. 약간 이미지를 스텝을 준 것이 침묵을 이제 박으면 이제 뭔가 했던 것 좀 이렇게 탁탁탁 이제 뭔가 뻗어간다는 그런 얘기 했는데, 별거에 많이 요새 아이디어시죠. 스테이플라는 걸 약간 기차로 보자. 그래서 이제 뭔가 같은 거 좀 삶의 길, 뭔가 우리가 계속 레포트 쓰면서도 막 또 호치키스로 찍고 막 뭐 보고서를 내지만은 이 보고서라는 게 끝내지 않고 교재라는 게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또 이제 교재만 스테이플러를 또 찍어야 하듯이 삶이라는 것도 과제가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진다. 그런 것 같은 것이 약간 어떤 거 기차라는 걸로 이렇게 좀 환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조정곤 선생이 20대 때,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에나 이 양반이 1972년인가 현대시학으로 나왔는데 이제 아마 젊었을 때 20대에 쓰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이미지 중심으로 이제 했던 것은 이제 자관 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제 뭔가 이제 바닥에 못을 박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작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박미연 선생님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비를 바라보는 7가지 마음의 형태. 새한철 지붕 위로 쏟아지는 세못이여, 세못 같은 빗줄기여, 내 어린 날 지새우던 한밤이 아니래도 놀다 가거라. 잔디 위에 흐느끼다 세못 같은 빗줄기여,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막 빗줄기라는 그 뭔가 그 농문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내보면 뭐 커다란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빗줄기를 어떤 거 녹슨 새못으로 이제 봤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한 못보다는 어떤 뭔가 어떤 거 좀 쓸쓸함이라든가 아픈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 하듯이 이제 인터넷 쳐보면은 요건 이제 1번이 이제 7가지 상상력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요걸 한번 좀 이따 인터넷 쳐보시면은 7가지 시로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좀 더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서 7가지 상상력을 바로 이렇게 시를 쓰는데, 그래서 그 시 상상력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는가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 그 뒤에 또 있구나. 뒤에 끝까지 내 읽어주세요. 어린 날 첫사랑 몸져 눕던 담요짝 잔디밭에 가서 잠시 놀다 오너라. 집집이 어두운 문간에서 낙수물 소리로 흐느끼는 네 맘 내 잘 안다. 네 맘 내 잘 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것은 이제 뭐 다른 것은 아이디어가 비를 갖다 완전히 우리가 낯설게 하기로 해가지고 세모처럼 콩콩 어떤 거 세모처럼 박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 비를 내릴 때 뭔가 이제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면 가슴에 박힌다. 해야지 그런 상상력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떤 거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좌우간 전부 다 이것이 또 길을 어떤 거 좀 녹슨 새못으로 이제 본다라든지, 그 다른 어떤 것도, 말하자면 또 스테이플러를 어떤 거 좀 기차가 달리는데, 그걸 어떤 거 좀, 뭔가 이제 스테이플러는 우리 어떤 거 좀, 우리 생각을 어떤 거, 모은 어떤 거 이제 집게 역할을 하듯이, 아무리 그렇게 집어도 이제, 한 번은 어떤 거 집게 끊는 행위로 끊지 않게 계속 철컥철컥 이렇게 찍는 것이 이제 기차가 다 이제 달려가듯이 삶의 길이 이제 길을 하는 게 어렵고 그런 길이지만 꾸준히 이렇게 좀 달려간다. 그런 어떤 거 상상력을 하듯이 사물을 약간 각도를 어떤 거 틀려서 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거 개성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시를 어떤 거 새롭게 쓰는 하나 이제 좀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조 선생 빨리 오셔서 마지막 시 김승희의 솟구쳐 오르기 그 한번 마지막 김승희 시 한번 읽어주세요. 솟구쳐 오르기. 솟구쳐 오르기. 상처의 용수철. 그것이 우리를 날게 하지 않으면 상처의 용수철. 그것이 우리를 솟구쳐 오르게 하지 않으면 파란 싹이 검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나 무섭도록 붉은 황토밭 속에서 파란 보리가 씩씩하게 솟아올라 봄바람에 출렁출렁 흔들리는 것이나 힘없는 개구리가 바위 밑에서 자그만 폭약처럼 튀어나가는 것이나 빨간 넝쿨장미가 아파 가시를 딛고 불타는 듯이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나 민들레가 엉엉 울며 시멘트 조각을 밀어내는 것이나 검은 나뭇가지 어느새 봄이와 그렁그렁 눈물 같은 녹색의 바다를 일으키는 것이나 상처의 용수철이 없다면 삶은 무게에 짓뭉그러진 나비야. 상처의 용수철이 없다면 존재는 무서운 사과 한 알의 원저의 강금일 뿐, 죄와 벌이 하늘일 뿐.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우리가 뭔가 이제 상처 용수철을, 그러니까 상처를 딛고서 이렇게 좀 일어선다, 그런 거 영어냐면 좀 용수철이라는 것도 톡 튀어오르는 거니, 그런 이제 상처를 딛고 확 어떤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한다라든가 그런 이미지인데, 이것도 전부 다 어떤 거 새로운 어떤 거 상처를 깨끗이 치료한다라든가 낫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딛고 이렇게 일어선다, 이제 그런 어떤 거 좀 이런 상상력으로 가져가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시를 어떤 거 좀 개성 있게 하면서도 좀 읽는 맛을 주면서도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거 좀 표현의 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그런 거 이렇게 잘 좀 헤아려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